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현장 오늘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공급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아파트 착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상황에서 2, 3년 내 공급 절벽이 오고 이것이 다시 집값을 밀어 올릴 것이라는 분석과 대기 물량은 충분하다, 공급과 가격이 반드시 연동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정부가 곧 공급 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예정인데 어떤 내용이 담길지 또 집값 전망까지 집중 진단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경제 현장 오늘 지금 시작합니다. 네,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또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연구원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인지 좀 두 분이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먼저 대표님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저는 지금 공급이 상당히 현재도 조금 부족해지는 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래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을 대부분 우리가 이제 공급과 관련해서 지금 국토부를 비롯해서 정부에서 쓰는 지표를 4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허가부터 시작해서 착공, 분양, 그다음에 준공, 입주를 포함하는 준공까지 해서 4가지 요소를 보는데요. 대부분 지금 현재 이런 그 중에서 이제 3가지 요소, 인허가라든지 착공이라든지 분양이 관련되는 지표들이 굉장히 올해 1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7개월 정도 사이에 그 전체적인 물량을 보게 되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거의 절반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인허가 같은 경우에서도 한 전년 그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착공 같은 경우에는 지금 50%가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분양도 최근에 와서 9월 달에 지금 분양 물량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7월 달까지만 본다면 전년 대비해서 한 45% 정도 지금 줄어든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각 지표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지금 상반기에는 결국 실질적으로 공급을 나타내는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저조한 상태에 이제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민간 분양에 있어서의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건설 인건비 상승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전혀 지금 현재 개선될 가능성들이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공공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공공건설을 주도해 나가거나 공공분양을 주도해 나가는 LH가 여러 가지 이제 악재로 인해 가지고 거의 지금 그 사실 상반기 중으로 본다면은 공급 물량 자체가 당초 계획 대비해서 한 9%밖에 지금 공급을 못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굉장히 불안감을 주고 있고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공급 부족이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연구원님 보시는 시각도 비슷하신가요? 어떤가요? 뭐 일단 현재에 대한 기준은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일단 분양 물량이 올해 들어서 좀 줄어든 건 사실이고요. 네. 다만 이제 우리가 동행할 때 이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은 입주 물량입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사실 올해까지는 어느 정도 있고요. 네. 그리고 현재 이제 수도권의 미분양이 뭐 많다, 적다 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방을 중심으로 이제 미분양이 상당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보더라도 일단 재고주택 쪽에서의 부족 부분들은 조금 사실은 아직은 좀 있는 수준이다, 여력이다 볼 수 있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재고 시장에서 우리가 신축만 볼 게 아니라 이제 매물량을 좀 같이 봐야 되는데 매물량은 현재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까지는 이 공급과 관련돼서 뭐 크게 이슈화되기는 좀 어려운 국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인허가, 착공 혹은 이제 분양 이런 쪽에서 줄고 있기 때문에 2024년 정도 빠르면 2024년 정도 되면 이 부분들이 이제 수요가 늘어나면서 사실은 공급 부족 이슈로 연결될 여지는 생겼다 정도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선행 지표가 계속 하락하면서 어쨌든 공급 물량이 부족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그럼 선행 지표들이 하락하게 된 배경은 뭔가요, 대표님? 예, 배경을 본다면은 이제 사실은 지금 민간 쪽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한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상승을 넘어서서 급등을 한 상태로서 전체 현장에 굉장히 이제 부담감을 많이 주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서울과 같은 여러 가지 정비 사업으로 공급을 충족해야 되는 그런 현장들에 있어서는 시공사와 조합 간에 이제 이 시공비를 둘러싼 갈등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이미 둔촌주공 분양 사태에서 사실은 많이 경험한 바가 있죠. 그다음에 현장에 있어서 지금 많이 언급은 안 되고 있지만 건설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공사비를 갖다 증가시키는
시키는데 굉장히 부담을 주는 하나의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쪽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금을 조달하는데 굉장히 또 애로점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전체적으로 민간 건설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공급과 관련해서 이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생산 탄력성을 상당히 많이 잃어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10대 기업들, 그 건설사 10대 기업에 속하는 대형 업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상당수 연초 계획 대비해서 지금 공급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계획대로 지금 제대로 쏟아내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나마 이제 그런 부분에서 공공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충해주면 좋은데 사실은 공공 분양이라든지 공공 임대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LH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2021년도에 그 부동산 투기 사건에 이어가지고 최근에 이제 무량판 그렇게 순살 아파트 사건으로 네. 일명 일컬어지는 그런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 전체적으로 지금 LH의 주택 공급과 관련된 사업 전체가 올스톱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 상태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으로 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겠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거의 카르텔이라고 할 정도로 심각한 비리나 이런 부분들이 지금 속속들이 증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LH가 본연의 어떤 업무 역할들을 전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공공에 있어서의 어떤 공급 상황도 지금 여의치 못한 상황이다. 그래서 아까 우리 말씀하신 대로 실제 지금 이 신축과 관련되는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곧이어서 구축, 기존의 주택들의 어떤 매물들의 이런 부분에도 심리적으로 수요자들에게 상당히 부담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하반기, 즉 추석을 지나고 난 시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기존 주택의 시장에까지 저는 상당히 가격 상승이라는 쪽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가격 상승을 말씀해 주셨는데 연구원님 보시기에 뭐 올해는 물론 일주 물량이 뭐 그렇게 부족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2, 3년 뒤를 내다본다면은 결국 이런 상황이 지금 공급 부족 상황이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시나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이제 신축에 대한 분양가와 사실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하나 예시를 들어드리면 불과 1년 전에는 서울에서 전용 8사 국민평형이라고 하죠. 그 부분을 이제 분양가 산정을 해보면 네. 평균적으로 9억 원 정도의 분양을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 1년이죠. 1년 평균을 내보면 평균적으로 11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축을 짓는 비용, 그러니까 원가가 늘어난 거죠. 네. 거기에 이제 아무래도 민간 쪽은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적정 마진이라는 것들이 존재합니다. 반면 이제 공공은 사실 마진을 최소화하죠. 그래서 공공 쪽에서 지금 최근에 이제 분양하는 것들도 싸지 않고요. 네. 더불어서 민간 쪽에서 분양하는 것들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렇게 한 2억 원 정도 전용 8사 기준으로 높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사실은 이렇게 신축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구축을 견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데 들어가는 투입 비용, 원가가 오르게 되면 기존 주택 시장, 그러니까 신축 사이에서의 연결고리가 생기게 되면서 네. 사실상 가격이 빠지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이제 견인 효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착공이 전년 대비 지금 반토막이 난 상황은 지금 시공사들이 사실 자금 조달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특히 이제 PF 대출 부실 우려가 지금 커지는 상황인데 네. 이 상황이 지금 얼마나 심각한 건가요, 대표님? 그러니까 지금 자금 부분에 있어 대출 자체가 지금 건설사들의 본래 이제 신인도가 상대적으로 다른 기업에 비해서 많이 이제 떨어진 편인데요. 네. 가뜩이나 지금 1금융권에서는 전혀 자금을 조달할 수 없는 상황에 지금 놓여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금융권에 있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이러한 그 쪽에 있어 자금의 숨통이 좀 트인다 하더라도 지금 공사비 자체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이런 등등으로 해서 공사비 자체가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금 조달이 일부분 뭐 최근에 정부가 상당히 그 부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규제를 완화한다든지 해서 좀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네. 공사비가 지나치게 좀 빠르게 오르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전국의 아파트 분양가가 최근에 이제 뭐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1%가 올랐고 서울 같은 경우는 13%가 올랐다고 하는데요. 공사비를 가지고 본다면 3.3제곱미터당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 평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평당 공사비 자체가 우리가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향후에
1,000만 원 시대가 곧 도래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제가 좀 자료를 한번 보니까요.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평균으로 보게 되면 2018년도에 455만 원 정도 하던 것이 지금 작년의 경우에 600만 원대로 올라갔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면 지금 민간 우리가 특히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민간 건설의 준비 사업에서 민간 건설에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현장에 있어서 공사비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곳의 대부분의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800만 원 이상을 지금 시공사에서는 줘야만이 충분히 어느 정도 기존의 여러 가지 수지 부분을 갖다가 좀 충족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지금 조합 측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받아들이기가 지금 사실 조합원들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보니까 네. 너무나 급등하는 그런 상황에서 가파른 급등으로 인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금 조합들 갈등이 심하면서 전체적으로 공급에 부담을 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반기로 갈수록 곧 뭐 평당 우리 1,000만 원 시대의 시공비가 들어가는 그런 상황까지 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어떤 건설사의 수익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분양 가격을 올리는 상황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런 부분들은 곧 이어서 기존 주택의 가격에도 굉장히 큰 부담을 줘서 전체적인 가격 자체를 위로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을 종합해서 결국 정부가 이번 달 내에 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는데 앞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부분이 담길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공사비 인상될까요? 일단 우리가 서울 쪽에 지금 규제 지역이 4곳 정도 남아 있습니다. 네. 그럼 나머지 비규제 지역에서는 사실 민간 택지 쪽에선 분양가 자율화가 돼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시장을 볼 때 이제 공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270만 호 공급 계획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게 인허가 기준이기 때문에 실제 공급량과는 사실 매칭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되는 건 그럼 매년 50만 호씩 공급이 되면 적정하냐라는 부분은 네. 공급으로 확정이 되는 게 아니고 수요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제로 해야 되는 것들은 그럼 수요자가 지금 주택 공급을 부족하게 느끼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네.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나라 규모로 봤을 때 사실은 우리가 그 주택에 대한 양적인 부분들에 대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보시면 우리는 보통 주택 보급률을 쓰죠. 그렇게 보셔도 서울 쪽은 좀 부족하고요. 네. 다만 이게 평균적으로 102%니까 사실 양으로 보면 좀 괜찮다 이렇게 볼 수는 있으나 서울 쪽에서는 한 92%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10%포인트 이상 끌어올려야 되는데 다만 다른 선진국들은 이 주택 보급률로 보지 않습니다. 그 인구 1000인당 주택수로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상 OECD 꼴찌 수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적으로 일단 부족한 시장이라는 것들을 수요자들이 일단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네. 거기에 가장 부족한 데는 서울과 수도권인데 서울과 수도권에서 우리가 지금 정부가 공급한 그 계획들을 보시면 사실은 이 양이 인허가 물량이 꾸준히 공급된다고 해도 사실은 부족한데 이 부분들은 지금 시장이 위축되면서 더 줄어들 여지가 생겼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내년 정도 됐을 때 여기서 추가적으로 어떤 확장 계획들이 수요자가 설득할 수준의 양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가격 쪽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 네. 있습니다. 예. 추가 질문을 드리면 사실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야 그 효과가 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연구원님 보시기에 지금 어디에다 그럼 어떻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 우리가 시장에서 공급을 볼 때 지금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의 큰 축은 택지 쪽에서의 공급입니다. 그렇죠. 택지 쪽에서의 공급을 갑자기 당길 수 없으니까 사실은 사전 청약이라는 제도들을 도입해서 한 5년 정도 후에 입주하는 것들을 현재의 수요로 끌고 가고 있죠. 네. 거기와 더불어서 우리가 서울 쪽에서는 특히 정비 사업 쪽을 활성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차원에서 굉장히 활성화는 시키고 있습니다. 네. 다만 이걸 구역 지정을 받고 실제 입주하는 데까지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10년 정도의 세월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리고 일기 신도시 우리가 특별법을 통해서도 공급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정비 사업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10년 정도 뒤에 일인 반면에 그럼 우리가 여기서 그 공급량을 끌어올려면 사실은 아까 설명드린 택지가 서울에 있냐? 없습니다. 그러면 서울 근교에 있는 쪽에서의 택지 부분들을 확보를 해서 결국은 사전 청약 물량을 확대하는 게 일단 1순위고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비주택 유형 혹은 비아파트 유형 쪽은 그나마 공사 기간이 짧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물량들을 최대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과거에 우리가 정부가 국공유지 쪽에서 공급 계획을 세운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 쪽에 태릉 부지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상암 쪽에도 부지가 있었고, 그리고 용산 쪽, 과천, 청사 부지 이렇게 있었습니다. 대표적인데 그 중에 제대로 되고 있는 게 한 개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보유한 부지들이 사실은 정부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실은 주민들이 반대에 부딪히면 네. 실제 그것도 공급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급이라는 것들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그 계획들을 지금부터 대응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예. 자, 다시 정부가 발표할 공급 활성화 방안으로 돌아가서 대표님 보시기엔 이 대책은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지금 봐서는 사실은 정부의 선택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언론 등을 통해서 이번에 정부가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책이라고 한다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아직 미분양 물량이 좀 조금 있는 상황이 지방을 중심으로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그러한 미분양들을 조금 물량들을 갖다가 시장에 좀 적절하게 내놓을 수 있는 뭐 민간의 리저 부분들을 좀 활성화시키는 부분들하고요. 그리고 건설사들이 근본적으로 지금 자금 부분에 대한 에러 현상을 많이 겪고 있으니까 이제 부동산 PF 부분들을 완화시키는 쪽으로 해서 자금 부분에 숨통을 틔워주는 쪽으로 검토가 될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사실 제일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지금 공급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정도로 뭔가 제도적인 부분들이 이제 나와줘야 되는데 사실은 여소야대의 현재 정국이다 보니까 정부가 지금 사실 선택할 수 있는 법을 개정해서 내놓을 수 있는 수단들은 거의 다 막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실입주 요건이나 그다음에 제초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다 막혀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정부가 아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행정 당국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대통령령 이하의 어떤 뭐 입법을 통해서 뭔가 시장에 좀 여러 가지 좀 모티브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 쪽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네. 그런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좀 걱정되는 것은 현재 아까 조금 전에도 이제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말씀하셔서 좀 나왔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서울의 경우에는 도심 사업과 관련해서 정비 사업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공비나 이런 쪽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주춤되는 현장이 많고 그 밖에 사실은 우리가 많이 이제 기대하는 것은 서울에 있어서의 택지가 별로 없다 보니까 3기 신도시 건설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 주는 안정감 이런 네. 부분들을 굉장히 이제 주력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3기 신도시를 전체적으로 이끌고 나가는 주체는 결국은 LH라고 볼 수가 있고요. LH가 전체적으로 지금 여러 가지 이번에 사태 등으로 인해서 본래의 자신들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충실하게 해내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들을 필요로 하고 있고 너무 또 위축돼 있는 위축돼 있는 상황들이죠. 그리고 지금 국민들이 이제 그걸 기대하고 바라보기에는 아까 사전 청약 등을 통해서 하나의 자기가 내 집 마련에 대한 꿈을 갖다 어느 정도 가시권 내에 두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과연 내가 생각할 때 내 체감할 수 있는 쪽으로 내 곁에 다가올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의구심이 커진다면은 시장에는 상당히 혼란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지 않을까. 네. 그래서 지금 정부가 어쨌든 국민들의 그런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추석 한가위 이전에 이 대책들을 발표하겠다고 시기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네. 그 부분에 담길 내용에 대해서는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것들이 크게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자, 정부가 설명한 내용을 보면 민간 부문 공급이 과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좀 많이 위축돼 있다. 실제로 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민간 부문 공급을 강제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렇다면 규제 완화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나 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 적용되고 있는 지금 뭐 의무 거주 기간을 뭐 폐지한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없을까요? 연구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사항은 사실 정부에서 이미 추진하고 있다가 국회에서 이제 걸림돌이 막혔죠. 생긴 상황이라서 네. 과연 그것 때문에 지금 민간 쪽이 위축돼 있나 하면 그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것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고 말씀하신 제초안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조합과 관련된 네, 부분이고요. 의무거주와 관련된 부분은 우리가 실소유주 입장,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분들한테는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다만 이걸 이제 매각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공급을 위축시킨 주요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네. 다만 우리가 이제 공공 쪽에서 공급을 서두른다고 최근에 이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앞으로 발표를 할 것 같은데 네. 작년에 이제 분양을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 한 37만 가구 아파트 기준으로 공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20% 정도 됩니다. 네. 예.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민간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공공이 주도해서 더 역량을 발휘해서 더 끌어온다고 한들 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우리가 공공 쪽에서 20% 공급을 얘기는 했습니다만 네. 공공은 건축을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토지 조성을 해서 그렇죠. 필지별 이제 분할을 하는 거죠. 그건 이제 민간 건설사가 짓는 겁니다. 네. 실질적으로 건설은 다 민간이 한다라고 보시면 사실상 민간 쪽에서 이 부분들을 유인을 시키려면 결국은 분양가 통제 정도를 완화시키는 건데 네. 이 부분들이 서울 쪽에서는 이미 비규제 지역에서 완화가 돼 있습니다. 네네. 민간 택지 쪽은. 그럼 왜 공급이 안 되냐? 조합 쪽에서의 그 공사비 책정 부분들이 민간 쪽에서 수주하는 부분에서 매칭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이걸 정부 대책으로 어떻게 강제를 해서 조합한테 어떤 부분들을 공사비를 늘려주라고 하거나 네. 혹은 민간 쪽의 건설사들이 조금 수익성을 덜 하거나 이런 부분들을 강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면 이 부분들에 대한 이 수익성 보전이 필요한데 이걸 어디서 보전할 거냐 보면 결국은 일반 분양가에 대한 책정 부분을 높여서 네. 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수요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분양가가 높아지는데 공급이 많은 게 크게 의미가 생기나요? 생기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분양가 통제에 대한 강도 부분도 완화해야 됩니다만 네. 분양가가 너무 높아지는 것도 막아야 하는 게 정부입니다. 그래서 이 밸런스 맞추는 것들을 정부 정책에서 어떻게 담아내느냐에 따라서 네. 수요자가 설득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분양가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수요가 계속 몰리고 있어요.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대표님? 그 부분은 이제 분양가가 지금 이제 오르고 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많은 수요 심리 대기 수요자들이나 혹은 또 수요자들에게 생각할 때 전반적으로 어떤 전체적인 주택 가격의 어떤 동향 자체가 상승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 본격적인 상승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많겠다라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주택 그 구입의 시기를 어느 정도 계획적으로 자신이 계획하에서 어느 정도 조금 여유를 뒀던 분들조차도 마음이 좀 조급해지면서 특히 최근에 와서는 이제 연끌로 인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이야기하는 30세대를 중심으로 한 2030 네. 혹은 3040 이 30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청약 시장에 뛰어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분양가가 높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기회가 있다면은 지금 가능한 한 빠르게 내 집 마련을 하는 것이 훨씬 나중에 굉장히 가격이 높아진 뒤에 또 주택 구입을 하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지금 시기가 상당히 그 좋은 시기다라는 식으로 아마 판단을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실수요자들의 마음이 급해질 뿐만 아니라 또 시장 상황에 따라 가격이 오름세로 전환됐을 때 가수요까지 합세하는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교란시키는 요인으로 될 수 있는 측면들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정부의 정책은 제가 예전에도 많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중장기적인 안정책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지금 시장을 갖다 어느 정도 보완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정부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우리가 고금리로 인해서 시장 가격이 눌려있던 부분들에 상당히 안주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네. 그런 부분들이 원래 상반기 기간을 통해서 어느 정도 반전의 기회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상황의 변화, 즉 원자재 가격이나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한 생겨나는 문제점들을 그동안은 상당히 방관하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 상황이 상당히 좀 코너에 몰린 쪽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느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문제는 이제 정부가 지금 해야 될 것은 아까도 좀 이야기를 했지만 아주 묘책이라고 볼 만한 것들을 내놓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정부를 신뢰하고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전체적인 부동산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장 안정에 대해서 정부가 뭔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줄 수 있는 방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번에 좀 담아내면서 네. 같이 국민하고 그다음에 정부가 하나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사실 이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아마 좀 중점을 두고 아마 정부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떤 대책들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방금 대표님 말씀하신 그 청약 쪽 경쟁률 수치를 잠깐 보면 30대 1을 지금 넘었습니다. 이게 연초 대비 130배가 상승했다고 하거든요. 연구원님, 이
현상이 지금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현재 이제 서울만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 8월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네. 100대 1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서 이제 서울을 포함해서 보면 한 40대 1 정도 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평균에서 보면 서울 쪽은 30대 1만 넘어도 과열입니다. 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 40대 1 정도 됐으니까 수도권 쪽에 지금 미분양 물량이 많지도 않습니다. 한 8,800가구 정도 있는데 사실상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니다 볼 수가 있고요. 도심지 쪽, 그러니까 서울 근접한 지역들에서는 사실상 미분양이 거의 없고 서울 쪽에도 미분양이 있긴 합니다만 대부분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네. 그러니까 수요자 선호도가 낮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현상은 사실은 초기 단계에 대응을 잘못하면 이 상태에서 내년까지 지속될 여지가 있고요. 네. 다만 수요자들의 심리는 이런 겁니다. 오늘 이 지역에서 나오는 이 분양가가 내년에 이 분양가에 또 나올 거다라는 전제가 쓴다면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 전제가 서지 않기 때문에 지금 당장 예를 들어서 청약통장은 이런 겁니다. 오늘 썼다고 해서 내일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네. 당첨이 안 되면 그러면 되는 곳에는 계속 청약을 하는 건데 네. 최근에 이제 동대문구 쪽에서 한 500여 가구 정도 일반 분양을 했는데 한 3만 7천 가구 정도가 밀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기 수요가 상당하다는 거죠. 다만 서울 쪽에서 분양이니까 사실 우리가 이 부분들을 추산해 보면 사실은 10억 원 정도 되는 분양가를 감당할 정도의 수요가 이 정도라고 하면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해서 보면 더 수요가 대기 수요가 많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조기 대응을 해야 되는데 두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기 대응을 위해서는 결국은 미래에 분양할 물량을 사전 청약으로 끌어오는 수가 있거나 네. 혹은 기존 주택에서의 매물량들에 대해서 어떤 우대 조건들을 줘서 그 물량들을 활용해서 지금의 수요를 이연시키는 거죠. 그래서 그 수요가 당장 폭증하지 않도록 사실은 다독이는 정책들이 필요한데 네.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만 정부의 역할이 그 쉽지 않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듬을 거냐 하는 부분들에서 사실은 고민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다독이어야 되는데 사실 얼마 전에 나온 그 출산율 관련해서 정부가 지금 내놓은 대책 중에 하나가 청약제도 개편이에요. 네, 이게 네. 보면 뭐 부부가 청약 통장 보유한 합산을 그 기간을 합산하고 또 1인당 또 청약 기회를 준단 말입니다. 네네. 이거는 이렇게 되면 수요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미 우리가 원래 1.3 대책 등을 통해서 규제 완화를 했죠. 네. 규제 지역 지정에서 대부분 해제하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청약과 관련해서 굉장히 규제가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가점제 부분으로 거의 다 전철되어 있던 부분들을 상당수 부분 추첨제가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갖다 만들어줬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실제 우리가 규제 지역으로 지정됐을 경우에는 가구주만 사실은 청약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가구원까지 지금 청약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네. 수요층들이 상당히 확대되는 그런 효과를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앞으로도 지금 주택 가격이나 혹은 분양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런 상황들이고 시장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걱정했던 그동안 뭐 폭락론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국내 부동산 시장이 연착륙할 가능성이 많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네. 그동안 시장을 많이 누르고 있던 고금리 부분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미국의 금리 인상 행진이 마무리되면서 내년에 가서는 오히려 금리 인하 가능성에 베팅하는 그런 투자들도 지금 많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전체 많이 많아지면서 많은 수요자들 가운데는 지금 아까 청약 통장을 가지고 있더라도 지금 빨리 이 부분을 적절한 타이밍에 쓰지 않으면 이것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는 불안감도 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약 기회를 선점하려는 그런 수요자들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저는 제가 볼 때 청약 경쟁률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추석을 지나고 나면 더욱더 가파르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다. 그런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바라보는 집값 전망도 좀 듣고 싶습니다. 연구원님 먼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예, 현재 시장에서 두 박사님 연착륙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사실 연착륙은 거의 확정적으로 보입니다. 네.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 다만 우리가 연착륙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적정 수준에서 가격이 통제되는 수준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다만 시장에서 우리가 이 적정 수준에서 통제가 된다는 건 사실 물가 상승폭 이내에서 관리를 하는 걸 말합니다. 다만 이 부분들이 올해까지는 연착륙으로 막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만 사실은 내년부터는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일단
크게 한 3가지 정도의 견인 효과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신축 분양가가 오르는 부분들은 네. 구축 가격을 끌어당기는 효과들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견인 효과는 최근에 거래 시장을 이끄는 곳들이 고가 시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네. 고가 시장이 가격을 끌게 되면 중저가 지역들이 갭매우기 현상에 의해서 끌려오거든요. 여기에 의해서 일단 견인 효과 또 하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이제 세 번째 견인 효과는 재건축, 정비 사업 쪽에서는 대부분 투자 수요가 많이 일어납니다. 실제 거주 목적보다는. 네. 그게 재건축 쪽에서 가격 상승이 먼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견인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걱정하셔야 되는 건 올해는 사실은 상반기에 하락폭을 감안하면 설사 남은 기간에 플러스로 반전해서 추세 상승을 보인다고 해도 연간 상승으로 나오긴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 내년에는 굉장히 불안한 시장이 형성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대비들을 미리미리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번에 대책이 정부가 마련 중이라고 하니까 그 대책의 내용 자체가 수요자들의 심리를 어느 정도 안정시킬 수 있느냐 하는 부분들이 그건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네. 전반적으로 지금 상승으로 돌아서는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상승기에 있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폭등했던 그쪽을 기대를 하는 어떤 그런 향수병에 젖어 있는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네. 그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정부가 많은 부분에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상승을 하더라도 상승폭 부분은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안정권 내에 머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네. 지금 상황에서 주택 가격이 현재 상태에서 하락보다는 상승 쪽으로 그리고 회복되는 그런 측면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내 집 마련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더 빠른 어떤 행보를 더 템포를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보다 빠른 시기 내에 현실화시키는 쪽의 선택에 보다 좀 많은 비중을 두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목민경제정책연구소 두성규 대표, 또 부동산 114 윤지혜 수석연구원과 함께 부동산 시장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